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 고발장은 내란 공범들의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본부장과 그 수하 검사들이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기존의 공소장을 복사하고 베껴서 공범들의 수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상원 같은 경우는 김용현과 함께 조만간 구속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내란 수계를 풀어준 지기현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미리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 범죄 국사범에 대해서 내란 수계가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하고 다니고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이 세상, 전혀 사법 정의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이 세상을 검찰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에 그대로 묵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죄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조차 없었는데요. 내란 판사 지규현이 또 이를 저질렀습니다. 내란 공범 김용현을 조건 몇 개 달아서 석방시켜준 건데요. 더 황당한 사실은 검찰이 추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과 지규현, 심우정은 한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권은 바꿨지만 모르쇠로 버티기에 들어간 셈인 거죠. 단순히 정권만 바뀐 게 아니라 3대 종합특검이 공포되고 특검까지 임명된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내란 부역자들을 마구잡이로 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김용현은 구속 상태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규현은 오늘 16일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금 1억 원의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가 조건인데요. 정작 국민이 궁금한 건 왜 풀어주느냐는 점입니다. 조건 몇 줄 적어놓는다고 이 사안의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 제한 조건을 이자가 지킬 턱이 있을까요? 어떡하든 윤석열과 연락해 입을 맞추려 할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지만 이게 왜 내란범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걸까요? 더구나 구속기간이 열흘 남았다는 이유를 대며 시간을 핑계 삼은 건데요. 6개월 동안 재판을 질질 끌어놓고는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고 슬쩍 풀어주는 태도는 뻔뻔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검찰이 김용현에 대한 추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내란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국가 반역 행위입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핵심 피의자를 조건부로 빼내주는 이 행태는 그 자체로 특검 무력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규현은 보석 결정 이후로 출석 확보와 증거 인멸 방지를 내세웠는데요. 내란 공범이 법원 서약서 한 장에 순순히 따를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정권 시절 내내 방탄 수사에 몰두하더니 이제는 내란 공범 석방에 앞장서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검이 출범하고 국민은 진실을 규명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작 검찰과 법원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인데요. 윤석열 정권이 끝났지만 사법 권력은 여전히 윤석열 체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규현에 대한 의혹은 이미 차고 넘치는데요. 윤석열 관련 사건마다 봐주기로 일관한 판사가 내란범까지 석방했다면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공모라고 봐야 합니다. 판결문 대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고 사법권을 휘두른다면 그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니라 내란 카르텔의 충복일 뿐인 거죠. 지금 필요한 건 단호한 조치인데요. 특검이 김용현을 즉시 재구속하고 나머지 내란 부역자들도 신속히 추가 기소해 이 석방쇼를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심우정 검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하는데요. 지규현 같은 사법부의 공범에 대해서도 징계와 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규현과 심우정이 살아있는 한 윤석열 카르텔은 사법부와 검찰을 인질 삼아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할 겁니다. 내란 공범 석방은 내란 완성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와 특검의 수사만이 유일한 답인데요. 이제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해서도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야당에서 강신성 씨와 그 10명에게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분들이 교회에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는 후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본 탓일까요?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간 그들이 봐왔던 청문회 후보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후보자였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묻지마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 기레기들의 기레기 본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볼 김 후보자가 아닌 거죠. 오늘 아침 한 기레기가 보여준 카더라 의혹 제기에 우아하게 팩폭한 김 후보자. 미셀 오바마가 한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실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각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내각을 구성을 해서 국정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내란 청산을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조속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 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등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렇게 인사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신속히 내각 구성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반성 없이 국정 발목을 잡기만 한다면은 계속 내란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계속 썰게 될 것입니다. 내란 청산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자 국힘당이 또다시 색깔론 정치와 의혹 공세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 스폰서다 하며 무차별적인 의혹 퍼붓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하나 없이 마치 범죄자인 양 몰아붙이는 이 광경,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요. 익숙한 나쁜 정치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는데요. SNS를 통해 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매일 하나씩 국민 앞에 설명하겠다며 전공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고통받았고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사적 채무와 추징금을 갚아왔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김 후보자는 판례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채무를 청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힘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정치 스폰서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로부터 받은 2억 원 정치자금은 본인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중앙당 요청으로 처리됐고 영수증 처리를 누락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수사검사조차 이 돈은 선거에 쓰였고 김민석이 요청하지도 않은 사실을 잘한다며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결국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표적 사정이었고 김 후보자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지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세비로 받은 5억 1천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추징금 6억 2천만 원, 사채 1억 4천만 원, 증여세 등 10억 원 넘는 채무를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다며 억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신은 판례상 환급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혹독한 빚의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반박했는데요.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잡아도 2억도 안 되는 재산인데 무슨 비리가 파고들 틈이 있겠냐며 본인 명의의 재산은 사무실 전세권 800만 원 하나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재산을 모두 합쳐도 2억 1,500만 원 수준인데요. 배우자 재산은 신길동 상가와 오피스텔 전세권 2천만 원과 4억 원, 그리고 전남 구례군 토지 1,200만 원입니다. 모친 소유의 목동 빌라는 1억 6,300만 원으로 신고됐지만 오히려 2억 8천만 원의 채무가 잡혀 있어 순자산은 더 낮은데요. 이 정도면 전형적인 흑수저 고위공직자 후보자라 불러도 무방한 겁니다.
국힘당은 도리어 이런 후보자를 향해 대형 비리가 숨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있는 걸까요?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국힘당의 이중잣대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캄보디아 통일교 사업, 히린건설 특혜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자들이 되려 땀 흘려 채무를 갚아온 후보자에겐 사채가 어떻고 지출이 어떻고 생트집만 잡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아예 사라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심지어 고3 아들의 세미나 참석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한 것이며 세미나 참석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자식까지 끌어들이는 저열한 정치 프레임, 국민들 눈에는 다 보입니다. 결국 국힘당의 태도는 검증이 아니라 매도, 진실이 아니라 선동인데요. 실체 없는 의혹을 부풀려 놓고 나중에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가던 과거의 행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는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고 정치 혐오만 키울 뿐인데요. 국힘당의 이런 정치는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될 겁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후보자를 흔들기 위해 또다시 물타기와 프레임 정치에 의존한다면 국민은 그 악의적 정치 술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텐데요. 이제 국민은 다 압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팔고 있는지를 말이죠.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무슨 얘기하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요즘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두 가지 사안을 다룬 음성 발췌본입니다. 네. 하나는 그 내란 음모 사건 수사, 그리고 관련자 석방 논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분의 자금 문제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확실히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아주 날선 비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새 정부 출범을 둘러싼 정치 공방, 이게 아주 치열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 담긴 그 핵심 주장들, 그리고 논점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내란 음모 사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하 수사팀을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죠. 여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발까지 갔군요. 네. 그 노상원 씨 수처업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공범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바로 이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그 핵심 비판은 검찰이 기존 공소 사실에만 너무 갇혀 있었다. 그래서 수사를 넓히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그 결과로 이제 내란 혐의의 중요 인물로 지목됐던 김용현 씨. 네, 김용현 씨. 이분이 최근에 법원의 직권보석, 그러니까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아, 직권보석이었군요. 네, 담당 판사 이 결정으로 좀 주목받은 직지원 판사인데요. 이 판사가 보석금 1억 원에 주거 제한 이런 조건을 걸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시점이 민재라는 거잖아요. 구속 만료를 한 열흘 정도 남겨두고 석방이 됐고 또 검찰이 추가 기소도 안 하고 심지어 보석에 대해서 반대 의견조차 내지 않았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 때문에 의혹이 나오는 거죠. 자료에선 이걸 특검 수사를 앞두고 이걸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윤석열 카르텔, 이게 여전히 사법부와 검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던데요. 네, 맞아요. 상당히 좀 강한 불신이 담겨있는 표현들이죠. 심지어 내란 수개가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는 세상, 이런 격한 표현까지 등장하더라고요. 아, 정말 강하네요. 그만큼 이제 사법 정의가 실종됐다, 이런 인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한편에요. 정치권에서는 또 새 정부 구성 관련해서 또 다른 검증 공방이 아주 한창입니다. 네, 바로 김인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에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한 6억 원대 추징금, 그리고 1억 원대 사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갚았느냐,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오래전 일까지 다시 나오는군요. 네, 특히 그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요. SK에서 받았던 2억 원 정시자금 문제, 이것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뭐 SNS 통해서 매일 해명하겠다 이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과거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피해자였다. 그리고 사실은 돌려받을 수도 있었던 돈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혹독하게 빚을 다 갚아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재산은 800만 원짜리 사무실 전세권, 이게 전부다. 뭐 가족 재산 다 합쳐도 2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흑수저 후보자 이미지를 좀 내세우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요. 자료 속 발언자들, 그러니까 김 후보자 측 입장에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이분들이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딱 규정한다는 겁니다. 색깔론이다, 정치 공세다. 아, 또 프레임 전쟁이군요. 네,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요. 그 외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는 그렇게 조용하면서 땀 흘려서 정말 빚 갚은 후보자한테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빨리 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국정 발목 잡기 그만하고 좀 협조해야 한다. 이런 압박도 느껴지고요. 그렇죠. 결국은 뭐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 양상,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서 과거사 문제가 계속해서 소환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 결국은 정권 교체기 이후에도 정치적인 대립구도나 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게 여전히 아주 깊게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 하나하나, 또 정치인들의 과거 이력이나 돈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한쪽에서는 내란 청산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맞받아치고 또 꼼꼼한 검증이라는 주장과 흠집내기라는 반박, 이런 서로 다른 프레임이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정말 팽팽하네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각 주장의 근거와 맥락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렇게 첨예한 대립 속에서 사실과 주장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각 입장의 그 이면에 있는 의도는 뭘까? 이런 걸 파악하려면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